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산비 받작물 2과목 시작할게요. 네. 이 과목은 조사 방법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험금 산정이 들어가 있죠. 아마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생산비 노지 쪽이든 아니면 시설작물 버섯이든 이 과목 페이지가 분량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내용들 거기에 다 파묻히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산비 보장 1과목에서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정리했었죠. 네. 일단 노지 받작물 기준으로 가입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죠? 가입 금액? 가입 면적, 그쵸? 가입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자, 보장 생산비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기하고 생장기 것만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거구나까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가입 면적의 보장 생산비가 가입 금액이에요. 가입 금액. 만약에 1000제곱미터를 가입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에 투입되는 총 보장 생산비가 가입 금액이겠죠. 이 농지의 총 보장 생산비. 여기는 50에서 100% 하는 거 없습니다. 네. 아니, 가입 면적이 아니라 가입 금액. 네. 그러면 가입 금액이란 총 보장 생산비구나. 글씨가 이상하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노지 받작물은 우리 고추, 브로콜리 한 그룹, 나머지 한 그룹 이렇게 구분했었죠. 네. 근데 어떤 그룹이든 고추, 브로콜리는 기사고가 있다면, 기지급 보험금이 있다면 잔존보험 가입 금액, 여기에 경과비율 우리 공식은 이미 담기하셨죠. 피해율, 고추만 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앞에 다 곱하기죠. 네. 에 자기부담금. 그다음에 나머지 그룹은 그냥 가피이자였죠. 네. 하지만 우리 보험금 공식 다 한번 뜯어봤었어요. 이거 결국 똑같은 거라는 거. 네. 1과목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자, 그러면 이 보험금 공식의 원리가 어떻게 됐죠? 뭐 복습 겸 앞으로 할 내용을 미리 볼 겸 볼게요. 잔존이든 그냥이든 뭐 첫 번째 사고면은 잔존 가입 금액이 아니라 계약 당시 가입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입 금액 총 보장 생산비에 뒤에 뭐뭐뭐뭐뭐를 곱한 것들이 자기 차감한 것이 보험금이라는 거잖아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그쵸? 총 보장 생산비 중 보험금을 지급하는구나. 생산비 보장, 조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다 똑같았어요. 이 농지에 총 투입되는 보장 생산비 중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자기 차감한 게 생산비 보장의 보험금이구나. 그래서 생산비 보장이라 하는구나. 자, 그러면 뒤에 뭐가 적용되죠? 경과비율이라는 게 적용되네요. 경과비율. 여기는 배추, 무, 이 친구들은 적용 안 된다고요? 우리 보셨죠? 경과비율 1이라 하는 거. 네. 1과목 개념 중요합니다. 경과비율 뭐였죠? 사고 시점까지 투입되는 생산비의 비율 이퀄 이제 회수해야 하는 생산비의 비율. 그쵸? 네. 자, 경과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럼 경과비율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과목에서 뭘 조사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고 시점까지 투입되는 생산비의 비율, 생산비, 보장 생산비는 이미 회사에서 다 나왔고 사고 시점까지. 그럼 조사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이 과목에서 어차피 조사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 산정하는 거잖아요. 조사할 게 뭐 있어요? 일자 조사해야죠. 일자 조사. 자, 그럼 무슨 일자를 조사할까요? 우리 내용이 막 그 많은 페이지에 파묻히지 말고 우리가 끌고 가자고요. 무슨 날짜 조사해야 되죠? 사고 시점까지. 사고일자. 가장 중요하죠. 사고일자가 언제니? 사고일자만 조사하면 되나요? 끝. 우리 1과목 할 때 경과비율을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봤었죠. 여기 준비기 때 비용은 그대로 다 보장하고 정식 하자마자 사고가 난다면 그래도 얘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그쵸? 네. 알파 플러스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율, 준비기 때 들어가는 돈, 그 비율을 뺀 나머지 비율이 여기서 여기까지에 투입되는 비율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뒤에 날짜들을 곱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인데 사고가 언제니?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5 상향을 한다. 자, 이 시점 수학이 개시되어 이제 여기 준비기, 생장기, 수학이 개시되어 그러면 100% 투입된 시점. 준비기 때 생산비와 생장기 때 생산비가 100% 투입된 시점. 그럼 이제부터는 회수하죠. 수확 이퀄 회수. 그래서 이때부터는 1 마이너스가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인데 사고가 언제 났니? 이 날짜들을 대입하죠. 자, 지금 여기 하다가 여기 왔죠. 일자 조사, 사고 일자만 조사하면 끝이에요. 유추해 보세요. 뭘 조사해야 되죠? 능동적으로 학습하세요. 뭘 조사해야 되죠? 이거 보세요. 경과 비율이 수학 개시 전에는 이렇게 되고 개시 후에는 1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수학과 관련된 날짜를 조사해야 되겠죠. 수학 개시했니? 개시 일자. 아직 개시 안 했으면 언제 할래? 예정 일자. 예정. 끝났니? 언제 끝났니? 수학 종료 일자. 이런 걸 우리가 이 과목에서 할 거예요.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가입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가입 금액, 농지에 총 투입되는 생산비가 가입 금액인데 전부 다 가입 금액에다가 뒤에 뭐들을 막 적용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적용하는 게 경과 비율이에요. 그럼 경과 비율을 위해서 이 과목에서는 이런 걸 조사하는구나. 우리 지금 이 과목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조사해야 될까요, 또?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게 피해율이네요. 여긴 경과 비율 1, 그러니까 뭐 날짜 조사할 필요 없겠죠. 배추, 무, 파, 뭐 이 친구들. 두 번째 그룹은 경과 비율 조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곱하기 1이니까. 고추, 브로콜리 경과 비율 날짜 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피해율 나오잖아요. 자, 피해율을 위해서는 뭘 조사해야 될까요? 피해율.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그냥 다 보장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우리 간단하게. 자, 이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그 다음에 2차 사고까지 투입된 생산비. 그럼 이거 겹치는 거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서, 그쵸. 피해 면적에 따라. 피해 면적. 피해 면적 내 작물의 손해 정도에 따라. 피해 면적을 우리는 비율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가입 면적분의,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어떻게 됐죠? 용어를 다 통일했어요. 면적 피해율. 24년도까지는 피해 비율, 면적 피해율 막 혼용됐다가 25년도에는 전부 다 면적 피해율로 통일됩니다. 아직 시설 작물 버섯은 그대로 피해 비율이에요. 자, 손해 정도에 따라 손해 정도 비율. 쓸모 있는 게 있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있고 다를 테니. 자, 24년도까지는 손해 정도 비율과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혼용됐지만 이제 평균 손해 정도 비율로 다 이제 통일됩니다. 노지 밭작물에 한해서예요. 네. 이런 걸 조사해야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피해율에는 하나가 더 적용됐죠. 미보상이 있으면 차감하고요.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농금원 이론서에 누락이 됐든 안 됐든 기본적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노지 밭작물엔 얘가 많이 누락돼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피해를 위해서는 이런 거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조사해야 되죠? 고추라면은 얘 조사해야 되죠. 병충해명. 병충해명. 고추 외의 품목은 더 조사할 게 없죠. 자기 부담 비율만 알면 되잖아요.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그냥 자기 부담 비율. 그쵸? 즉, 이 과목에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다 쓴 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일자 조사. 뭐 심각한가요? 이게 조사 뭐 복잡할까요? 이게? 계약자한테 물어보면 되죠. 재배 일정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 몇 줄 안 차지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네. 자, 피해 면적. 이거 뭐 복잡한가요? GPS로 피해 면적 착 측정하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니고 이거 별거 아니고. 즉, 이 과목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손해 정도 비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작물별로 어떻게 손해 정도를 조사하니 다만 품목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일자조사도 이 그룹은 하지 않잖아요. 고추, 브로콜리만 하고. 그 다음에 피해 면적, 오케이. 그럼 작물별로 손해 정도를 어떻게 조사할까? 이것만 구분하시는 게 생산비 노지 이 과목의 포인트인 거죠. 그쵸? 우리 이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 볼게요. 교재. 우리 농금원 이론서도 가장 이 과목 첫 페이지에 시기별 조사 종류 이렇게 나오죠? 24년도 농금원 이론서 기준인데 고추, 브로콜리하고 그 외 품목을 제가 지금 분리시켜 봤어요. 근데 뭐 허전하죠? 네. 뭐가 허전하죠? 얘기해 주겠거니 하지 말고 뭐가 허전하죠? 우리 1과목에서 했잖아요. 이제 전 품목에 제정식 그다음에 제파종이 들어와요. 전 품목에. 고추, 브로콜리, 경작불능만 제외하고 전체 다 해당하는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제파종, 그다음에 제정식 관련 내용이 없어요.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에는 아무리 간략하게 있는 표라도 추가돼야 되죠. 그럼 개정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락됐던 게 추가되는 것뿐입니다. 네. 그다음에 뭘 조사하는지는 여기 간단히 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 한번 봐볼게요. 조사 방법,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 여러분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25년도에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핵심이 되는 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잖아요. 그럼 생산비 손해조사, 그게 핵심 메인이겠죠? 그렇죠? 자,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당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해 사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네요. 그럼 이제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에 피해 확인이 가능한 때에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를 할게요. 불필요하잖아요. 사고당 바로 가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많네요. 오케이, 그럼 생산비 손해조사 할게요. 즉 고추, 브로콜리는요 메인이 되는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불필요해요. 나머지 배추, 무 이 두 번째 그룹 이 친구들은 필요하죠. 왜? 수확 직전에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참 전에 사고가 나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많네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핵심이 되는 메인 조사 필요하네요. 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하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핵심이 되는 생산비 손해조사율 기준으로 해서 고추, 브로콜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불필요. 나머지 친구들은 필요. 근데 제정식 재파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추, 브로콜리도 제정식 재파종 조사 우리 밭작물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벼의 제2항 재직파도 봤지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이거 필요하구나 추가 조사 종류의 하나였잖아요. 그럼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해당 품목이 돼요. 다만 보상하는 재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조사해야 됩니다. 그 추가 조사에 생산비 손해조사가 아니라 제정식 조사만 들어가겠죠. 이거 여러분 어떤 게 제정식, 어떤 게 제파종인지 이미 구분 끝났죠. 네. 그래서 25년도에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이 표시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써놓은 거죠. 농공원 이론서 내용이 아니고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정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건 24년도에 누락된 게 추가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24년도 기준으로는 고추, 브로콜리 외 전 품목 왜 고추, 브로콜리는 안 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바로바로 조사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경작불능 손해조사만 있는데 여기 이제 제정식과 제파종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개정 내용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정식 재파종 조사 볼까요? 이건 여러분 할 것도 없어요.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20% 그 내에서 피해 면적에 따라 그냥 보험금 지급하죠? 피해 면적 조사만 하면 끝이에요. 이건 조사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같이 묶어놨습니다. 제정식, 재파종. 마늘의 재파종하고 다르다라는 거. 네. 여기 가을무의 추가 여부는 25년도 거 항상 확인해 봐야 된다. 네. 어떤 자료에는 추가, 어떤 자료에는 안 추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정식
품목은 다 아시죠? 어떻게 구분했죠, 우리? 대단히 배고프양 했죠. 대단히 배고 브로콜리 양. 네. 배추는 봄추가 됐어요. 네, 봄 고가월. 자, 재파종은 무당 쪽, 메시당 쪽, 메시 가을이 추가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네. 얘네들을 조사하는 건 피해 면적 조사밖에 없어요. 네.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지급 대상 여부, 피해 면적 조사. 자, 피해 면적의 기준, 우리 이거 수확 감소에 양배추 했었죠. 네. 고사 또는 살아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한 그게 피해 면적이죠. 뭐. 전조사. 자, 이때 피해 면적을 확인했더니 피해 면적의 비율,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것 같아요. 우리 제2양, 제 직파 구분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은 10% 초과하면 무조건이죠.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10%만 초과되면 무조건. 나머지 밭작물들은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지급 대상입니다. 재정식 또는 재파종 하세요. 이행 완료 여부를 조사해야 되겠죠. 뭐 수확 감소 밭작물하고 똑같죠. 네. 근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은 면적은 제외한다. 피해 면적에서. 이행해서 추가로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상해주는 보험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가입 면적 그거 했었죠, 우리? 같은 면적 피해율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지만 핵심이 되는 생산비 보장은 분모의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고요. 나머지 재정식, 재파종, 우리 경작불능은 가입분의 피해입니다. 네. 자, 가입 면적이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 자, 전조사 했어요. 전조사 때 보상하는 제의로 인한 피해 면적이 뭐 400제곱미터. 자, 그러면 면적 피해율이 어떻게 되죠? 가입분의 피해니까 전조사 때 면적 피해율이 40%. 자기 부담 비율? 어떤 품목이든 다 초과하죠. 네, 고추, 브로콜리 3, 5. 그 다음에 나머지 2그룹 배무담, 파당, 메시양 이 친구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40% 없는 품목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근데 후조사 때 자, 이제 제양이란다. 재파종, 재정식 다 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봤더니 얼마 했다 그럴까요? 150만 지금 재정식 또는 재파종을 했어요. 자, 그럼 면적 피해율이 얼마? 여기 보험금에 적용돼야 되는 면적 피해율이 얼마? 1000분의 150. 15%. 여기 미이행 면적, 이행하지 않은 250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된다. 제외. 자, 후조사 때 면적 피해율로 보험금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후조사 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고추, 브로콜리 빼놓고 우리 두 번째 그룹, 배추부 이 친구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는 어떤 품목은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초과하겠고 어떤 품목은 안 되겠죠. 자기 부담 비율 10에서 15% 없는 품목, 10%, 15%가 없는 품목들. 그 친구들은 최저가 20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문제풀이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네. 자기 부담 비율을 항상 재정식, 재파종, 경작불능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10, 15가 없는 거 일단 우리 뭐였죠? 봄, 가가, 양쪽 했었죠. 네. 이때 이제 봄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추가되는지 확인하시고 양파가 아니죠. 양상추, 쪽파. 네. 뭐 이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경작불능 조사. 또 많이 나오네요. 똑같습니다. 전조사. 식물체 피해율 65% 초과하나? 이상인가? 네. 여기만 또 이상이죠. 네. 자, 이거를 확인하고 식물체 피해율 가입분의 피해. 네.
피해가 고사죠, 뭐. 네, 고사 이퀄 수학불능. 네, 여기서 고사식물체 판정 기준, 수학 가능 여부. 그래도 우리는 용금원 이론서 대로 써야 되니까요. 만약에 괄호 넣기 나온다면. 네. 오케이. 초과할 것 같아요. 이상일 것 같아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일 것 같아요. 분질미만 빼놓고는 전부 다 65 기준으로 하죠. 네. 그리고 계약자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죠. 네. 근데 만약에 난 경작불능 안 받을래요. 보험금 안 받을래요. 그러면 피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65 이상인데도 경작불능보험금 안 받을래요. 그러면 이제 핵심이 되는 생산비 보장 쪽으로 가야 되겠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으로. 네. 그건 똑같습니다. 벼, 콩, 팥 제외하고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 이제 65% 이상이 되면 경작불능으로 끝내세요. 이런 거는 아마 품목이 점차 증가할 거예요. 네. 오케이, 하나씩 볼게요. 뭐 동그라미 1번 보험 기간을 확인하래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다 확인합니다. 네, 여기만 쓰여져 있는 거죠. 보험 기간, 경작불능 보장 기간. 최초 수확 직전이든 수확 직전이든 수확 개시 직전이든 수확하기 전까지. 그렇죠? 이게 1과목에는 최초 수확 직전으로 나와 있죠? 같은 말입니다. 네. 또 여기 보장 시기가 다른데요. 계약 체결 24시와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 1과목엔 어떻게 돼 있죠?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 경과시 계약 체결 24시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정식 파종 이때 했어요. 근데 계약을 이때 했어요. 그럼 계약 체결 24시, 경과시, 늦은 때. 근데 계약을 먼저 했어요. 근데 아직 밭에 작물이 없어요. 그럼 원래 보장기간의 시기가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잖아요. 늦은 때. 같은 겁니다. 네.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 각 품목별 보장 개시 일자를 초과 불가한다. 나오는데 여기 왜 메밀 제외. 이런 거 의미 두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엔 여기 메밀, 시금치 제외. 그러다 시금치 빠졌잖아요. 뭔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좀 융통성을 둬도 된다. 그러면 있는 거고. 네.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수확 개시 직전일은 생산비 보장 종료일. 우리 보험기간, 네. 그 많은 숫자들 그거 초과할 수 없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65% 미만이면 당연히 피해가 있으니까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로 가야 되고요. 이상인데도 신청 안 했으면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가야 되고.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산지 폐기 확인하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거 확인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 뭐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이죠. 일정 비율 어떻게 했죠? 1 마이너스 자기 나누기 2 하는데 또 일정 비율 쓰세요 하면 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다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이때 이 봄가가 양쪽 10, 15 없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물론 최종적인 건 지금 강의 촬영 시점으로 아직 이게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우리는 그냥 이론서, 우리 기준설이잖아요. 네, 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농금원 이론서가 지금 시점 기준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초본이 나오면요.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거나 오류라거나 오타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의견 수렴 과정 거쳐서 한 번 내지 2번 하고 최종본이 나와요. 그럼 그거 인쇄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시험이 코앞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수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지하거든요.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그걸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이 되는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아까 다 했네요. 일자조사, 피해 면적 조사, 품목별로 손해 정도 조사. 그렇죠? 네,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대상 농지 여기 봤고요. 사고 접수 직후에 해야 되고 당연하죠. 자, 일자조사 제일 중요한 거지만 사실 간단하겠죠? 네. 사고일자, 그 다음에 경과비율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확과 관련된 날짜. 자, 사고일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사고일자가 수확 개시 전이니 후니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1 마이너스에서 내려가는지. 사고일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설작물 버섯 쪽 가시면은
사골자가 같은 생산비 보장이 돼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섞어놨을 때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네. 일단 첫 번째 사골자요. 네. 만약에 문제에서 고추 또는 브로콜리 사골자 뭐 며칠 그 날짜 적용하시면 돼요. 그 날짜를 적용하라는 게 뭐죠? 그 날짜를 적용해서 정식 파종일로부터 사골자까지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가 고추 100일, 브로콜리 130일인데 즉 정식 파종부터 수확 개시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회사는 100일, 브로콜리 130일 밭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고가 언제 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장일수잖아요. 50일째 났대요. 이거죠 뭐. 자, 사고일자. 그냥 사고일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연속되는 지속되는 재해라서 사고일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 예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재해가 끝나는 날. 그럼 문제에서 자, 연속되는 재해 예를 들어 뭐 가뭄 재해가 끝나는 날 뭐 7월 15일 적용해서 이 날짜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재해가 끝나는 날이라 명시돼 있으면 근데 재해가 끝나는 날의 예시가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 첫 강우하면 그 전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재해가 끝나는 날 7월 15일 그럼 그대로 그 날짜 적용해서 이 생장일수든 뭐든 따지시면 되고 사고일자를. 근데 가뭄 피해 그리고 첫 강우일이 7월 15일 그럼 어떻게 돼요? 재해가 끝나는 날이 7월 14일이 되는 거죠. 날짜 하나 차이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요, 여러분. 재해가 끝나는 날, 그럼 그 날짜. 근데 이런 예시가 나왔다? 그럼 그 전날. 네. 세 번째. 근데 연속되는 자연재해라서, 재해라서, 뭐, 특정하기 어려운데, 재해가 끝나는 날짜가 나오기 전에, 재해 종료일자 전에 조사했어요. 조사일자. 다만, 계약자한테 고지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이후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네. 1, 2, 3 사고일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져요.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네. 이거 많이 헷갈리세요. 재해가 끝나는 날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이 예를 들어 8월 20일이래요. 며칠 적용해야 된다고요? 전날 8월 19일을 적용해서 사고일자를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확과 관련된 날짜 보시고요. 그럼 경과 비율을 위해서는 다 끝났어요. 우리 여기 경과 비율을 위해서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피해를 위해서 피해 면적 조사. 피해 면적이 뭐 어렵나요? 그냥 조사하면 되지. 그쵸? 네. 내용도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면적 비율 끝났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다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 정도를 조사하죠. 자, 만약에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여기 손해 정도 어떻게 조사하시겠어요? 무슨 작물이든 간에. 다 조사 못하죠. 표본. 우리에겐 표본 조사가 있잖아요. 표본 구간수 다 정해져 있잖아요. 품목별 표본 구간수 표에. 그에 따라 표본 구간을 선정해요. 이렇게 몇 개 선정해요. 네. 선정하고 그 구간에 가서 이 작물의 손해 정도를 조사하면 되는 거죠. 작물 상태 조사에서 요거는 자 20% 미만, 자 우리 20% 단위로 구간 나누는 거 아시잖아요. 요 작물은 21에서 40% 구간 감자할 때 했었죠. 요 작물은 81에서 100% 구간 끝이에요. 근데 이 분류를 품목이 워낙 다양하니까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고추 볼게요. 표본 1항이라고 나와요. 네, 표본 1항 위치 잡고 작물 상태 조사. 작물 상태 조사라는 게 고추는 손해 정도 비율과 재해가 병충해라면 어떤 병충해인가? 등급별. 네,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암기하셔야죠, 이거. 네. 이게 끝인데 그냥 조사하래요. 뭐 별게 없잖아요. 이거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꼭 전체에 다 손해가 있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정상도 있겠죠. 네. 자, 정상 작물. 피해가 없거나 당연하죠. 네. 보상하는 제2 외의 원인 미보상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건 회사는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죠? 타작물 당연하죠.
자,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한 고추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작물을 다 정상으로 보래요. 정상.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 정직하게 손해 정도 어느 구간 아니면 뭐 손해 정도 뭐 30%짜리 50%짜리 그럼 우리 정도 비율은 40% 60% 하셔야 되는 거 알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한 칸에 보상하는 제2 외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몇 개, 몇 주, 그다음에 뭐 타작물 몇 주, 가입 이후 추가 정식한 고추 몇 주, 그럼 다 어디 가야 된다고요? 정상에. 그럼 손해 정도 비율 구할 때 분모에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네. 근데 여기에서 이 보장 대상과 무관한 작물 요거를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 지금 고추 하죠. 고추에선 얘를 정상으로 보래잖아요. 그럼 보장 대상과 무관한 작물 몇 주 있으면 얘는 손해가 없는 거, 정상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만 온다고요. 손해가 있는 것들이 분자에 가고, 그쵸? 근데 메밀 가시면 보장 대상과 무관한 작물을 정상이 아니라 평가 제외로 하라고 또 돼 있어요. 네. 고추에도 만약에 평가 제외 고추라는 평가 제외 고추 몇 주 이렇게 하면 평가 제외라는 건 분모 분자 손해 정도 비율 할 때 다 빼라는 얘기죠. 다 빼시면 돼요. 근데 얘가 다르다. 얘가 다르다. 자, 그럼 두 번째 브로콜리. 표본 구간수 산정하고요. 자, 브로콜리. 그 많은 품목 중에 2개. 브로콜리와 메밀만 피해율이 다릅니다. 다 면적 피해율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의 미보상 차감이었죠. 브로콜리만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대신에 작물 피해율이었잖아요. 작물 피해율. 자, 작물 피해율 조사는 손해 정도 조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20% 단위 구간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50, 정상 50, 80, 100% 구간. 100% 구간이 아니죠. 네. 과수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구분을 하는데 표본 구간에 연속하는 작물 10구를 조사하래요. 연속한. 띄엄띄엄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거 핵심은 사고 일자 조사 외에 다 작물별로 어떻게 손해 정도 구분하니 이거잖아요. 특이한 것들. 표본 구간 내 연속하는 10구 조사하는 거 쓰세요. 브로콜리? 나중에 배추, 무, 파, 당근, 시금치, 양상추. 네. 근데 그 중에 브로콜리는 작물 비율, 나머지는 손해 정도 비율. 구분하세요. 네. 품목별로 그런 거 우리 수학 감소 밭작물에서 많이 했잖아요. 품목별로 어떻게 조사하는 거 잘 정리하시는 거. 네. 자,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고추는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일항수를 산정하고 브로콜리는 실제 경작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수를 산정하고 돼 있죠. 과거에는 다 피해 면적이었어요. 근데 브로콜리가 이제 실제 경작 면적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 제가 여기 어디 써놓은 것 같은데 이 과목에 보시잖아요. 아유, 한참 뒤로 가네요. 네. 이 과목 논문원 이뤄서 2권 제일 뒤편에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 거기 생산비 보장 쪽 가시면 실제 경작 면적 또는 피해 면적에 따라 그러니까 둘 중에 다 된다는 얘기죠. 뭐. 네. 현장 상황에서 이거 결정을 하겠죠. 틀린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이 친구들 보험금이야 뭐. 자, 가입금액 기지급이 있으면 잔존 없으면 그냥 가입금액이겠죠. 경과비율. 자, 수학기 이전 준비기 때 들어간 비용은 무조건 보장해준다. 여기 준비기. 자, 생장기 때 들어간 비용.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비용이 되겠죠? 알파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장하는 비용이잖아요. 보장 생산비, 준비기 더하기 생장기 생산비, 보장 생산비. 그러면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그럼 10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0% 투입된 시점.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만큼이 고추는 100일인데 표준 생장일수, 수확 개시부터 수확기 종료일자, 아니죠. 정식 파종일부터 수확 개시일자까지 브로콜리는 130일인데 표준 생장일수, 언제 사고 났니? 사고일자. 생장일수, 정식
파종일로부터 사고일자까지. 이 용어 정리는 당연히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수확기 이전의 경과 비율. 이거는 기본 암기하시고 알파 암기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알파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25년도 기준입니다. 네. 49.5, 브로콜리 55.9, 1,000원 중에 495원, 559원이 준비기 때 들어간대요. 정식 작물, 정식. 많이 돈 준비기에 들어가겠죠. 파종보다. 네. 이건 뭐 암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 공식의 의미. 네. 다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수확기 때 사고 났대요. 수확 개시일이 아까 100% 투입된 시점이었잖아요. 수확이 진행되어 수확 이퀄 회수. 1 마이너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표준 수확일수인데, 표준 수확일수, 수확 개시부터 수확기 종료일까지 요거 조금 눈여겨보시고. 언제 사고 났니? 자, 노지 밭작물은요, 아직 표준 수확일수가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표준 생장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이잖아요. 이거 그냥 암기잖아요. 그쵸? 이건 문제에 제시된 대로. 예를 들어 뭐 100일이래요. 문제에 제시된 대로. 근데 사고 언제 났니? 수확 개시부터 사고일자까지 30일째 사고 났대요. 나중에 시설작물 버섯 쪽 가시면 얘도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바뀌었어요. 수확일수 지켜라 이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 공식 암기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고일자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에 따라 수확 전, 수확기 중으로 나뉘기 때문에. 오케이. 자, 피해율. 면피, 평비, 1-B. 자, 브로콜리만 작물 피해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이따 한번 해볼게요. 표본 구간이 1, 2, 3, 4, 5 표본이랑이 있어요. 그러면 각 구간의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해서 5개 나오겠죠? 이들을 평균한 값이라고 용어에 정의돼 있어요. 네. 면적 피해율, 재정식 재파종, 경작불능은 가입분의 피해, 생산비만 재배분의 피해. 자, 자기부담금 잔존. 왜 자기부담 비율이 고추 브로콜리는 3하고 5%밖에 안 되는지. 사고마다 차감하겠다. 하지만 최저로 차감하겠다. 그리고 잔존 대비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네. 예시 문제 볼까요? 자, 고추. 경과 비율 계산해야 되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사고일자. 재해를 봐야죠. 가뭄 피해. 사고일자가 그냥 제시됐으면 그 날짜 적용하시면 돼요. 네. 연속되는 재해. 그러면 재해가 끝나는 날이에요. 네. 재해가 끝나는 날이 없네요. 재해 종료일자가 제시되면 그거 그냥 적용하시면 되고. 근데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이 예를 들어 재해가 끝나는 날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정식일로부터 77일째. 표준 생장일수. 밭에 있어야 되는 기간이 100일이라고 했는데 77일째 사고 났대요. 그럼 수확 개시 전 사고네요. 수확 개시일이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100일 중에 77일째 사고 났네 할랬더니 끝나기 전에 조사를 했네요. 그럼 조사일자.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미 조사일자 보고 100일 중에 70일째니까 수확기 전. 그럼 수확기 전 공식 적용해야죠. 알파는 매년 바뀌는 거니까 84.85%. 여러분 24년도에 이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정식일 당일날 사고 나면 0일로 한다. 그게 뭐예요? 정식하자마자 사고 나면 사고일자가 0일이래요. 여기가 아니죠. 네, 사고일자가 0일이래요. 정식일 당일날 사고 나면 이게 0이래요. 만약에 정식 당일날 사고 났다. 이거 곱하기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준비기 때도는 정식 당일날 사고 나도 무조건 보장해 주는구나. 오케이. 자, 피해율, 재배분의 피해, 면적 피해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여기 평균자 없으면 손해 정도인지 손해 정도 비율인지 우리 감자부터 구분하셔야 되는 거. 네. 미보상 차감하고 어렵지 않고요. 자기부담금, 기지급이 있나 없나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기지급은 고추 브로콜리만이에요. 다른 작물에서 있다 그러면 그거 쓸데없는 조건이에요. 네. 그렇다고 문제에다가
다른 작물은 기지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풀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속이려는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 비율 잔존에 곱한다. 잔존에 곱한다. 넘어갈게요. 네, 고추, 브로콜리 외. 자, 이 친구들은 경과 비율도 필요 없잖아요. 일자 조사도 필요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 24년도, 23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경과 비율 일자 조사가 전 품목에 해당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네, 하지만 보험금 계산할 때 불필요하다. 네. 여기 요 내용. 네. 그럼 이 친구들은 경과 비율도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되죠. 피해 면적, 면적 비율 조사, 손해 정도, 피해 면적 조사, 면적 비율,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다만, 자, 메밀.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과, 즉 쓰러진 면적과 도복 외 피해 면적으로 나누어 조사하래요. 네. 왜 그러냐면 도복 피해 면적은요, 손해 정도 비율 조사, 가서 손해 정도 조사 안 해. 그냥 무조건 70%를 인정해줘요. 나머지 도복 외 피해 면적의 손해 정도를 조사해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네, 메밀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메밀 외에 나머지 품목들 전체 피해 면적의 이제 손해 정도 조사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메밀 표본 구간 산정하고요. 태 사용합니다. 태. 메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로 해야죠, 뭐. 자, 우리 태 사용하는 거. 차. 또 너무 오래전 얘기라 또 뭐 다 떠오르셔야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논작물에 밀, 보리, 귀리, 맹류, 산파 재배하거나 이러한 구분이 불명확할 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콩하고 팥, 산파 재배. 네. 메밀 나왔습니다. 메밀. 네. 그 다음에 또는 표본 구간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1 곱하기 1m 하래요. 콩팥은 어떻게 됐죠? 이런 거 은근히 헷갈리잖아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콩팥은 여긴 1 곱하기 1. 일단 또 단호박 나올 거예요. 단호박. 여기 있네. 단호박. 여긴 또 표본 구간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가 이제 이랑 길이 1m, 그 다음에 이랑 폭. 이런 거. 네, 이런 거 잘 구분해 두시고 다 정리하고 계시죠? 자, 그럼 메밀은 규격의 원형태 또는 1 곱하기 1, 뭐 1제곱미터죠, 뭐. 조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피해가 없거나 무피해, 정상. 보상하는 제2 외의 원인, 미보상, 정상, 고추랑 똑같죠. 타작물, 오케이, 고추랑 똑같아요. 이거 다 정상인데 기조사 시 100% 피해로 보험 지급 완료 후 새로 파종한 메밀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작물. 아까 고추는 정상이었잖아요. 얘는 평가 제외를 하래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계속 이 문장 이거 삭제돼야 되는 문장인데, 네. 아니, 메밀 기조사 시 100% 피해로 보험금 지급 완료 어디 있어요? 메밀 한 번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런 품목으로 분류했잖아요. 네, 한 번 조사해서. 네, 과거에는 저쪽에 있었다가 옮겨왔더라. 네. 우리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고추랑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배무파 당시 양. 자, 이 친구들 아까 연속하는 열구. 브로콜리는 작물 피해율, 이 친구들은 손해 정도 비율. 단호박 손해 정도 비율인데 이랑 길이 방향 1m, 이랑 폭, 표본 구간 산정해서 네, 손해 정도 비율. 페이지만 많이 차지하고 별 내용 없죠? 각 품목마다 어떻게 조사해라. 그 중에 문제 나오는 거 유력한 건 태, 헷갈리는 거.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을 조사할 때 도복 외, 도복 피해 면적, 메밀. 그리고 연속하는 열구, 작물 피해율인지 손해 정도 비율인지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 품목들은 가피자입니다. 네. 여기 경과 비율 1 생략돼 있다 보시면 되죠. 피해율 똑같죠? 자, 아까 브로콜리만 달랐듯 메밀만 다릅니다. 면적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인데 면적 피해율이 요거예요. 요거. 재배 면적분의 도복은 그냥 무조건 70% 인정. 도복 외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오케이.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실제 경작 면적 기준, 피해 면적 기준 다 뭐 맞는 겁니다. 자, 평균 손해 정도 비율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별거 아니에요. 우리 감자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 강의할 때도
뭔 차이인데 용어가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결국 손해 정도만큼 가중치를 둬서 그 값 평균한 거잖아요. 그쵸? 네. 자,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그래도 용어의 정의처럼 한번 해보면요. 우리 이건 이미 했었죠. 여러 번 했었죠. 손해 정도가 30% 그럼 이 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 정도 비율은 40%. 이건 이제 다 아시죠? 손해 정도 85% 이렇게 조사하지도 않지만 문제 제시가 된다면 이 구간에 있는 거니까 100%. 이건 이미 다 아시고. 그럼 손해 정도 비율 뭐 어렵지 않죠? 분모에 다 온다. 정상 포함해서. 분자에는 손해 있는 것만 온다. 6 곱하기 0.2, 4 곱하기 0.8. 그쵸?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요. 표본 구간마다 이런 방법으로 손해 정도 비율을 산출을 하래요. 표본 구간마다. 그래서 얘를 평균 내래요. 1번 구간 손해 정도 비율을 산출하면 46 나오고요. 2번 구간, 3번, 4번 구간 각각의 이 손해 정도 비율이 나와요. 이런 방법대로 하시면. 자, 1번 구간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0.2, 3 더하기 3 곱하기 0.4, 6 곱하기 0.1, 아니죠. 1 곱하기 0.6이죠. 네. 1 곱하기 0.6, 예, 맞나요? 3 곱하기 0.4 맞죠? 네. 2 곱하기 0.8 더하기 1 곱하기 1.0 얘를 정상 포함한 전체 10개로 나누면 46이 나온대요. 각 구간을 이렇게 해서 지금 4구간이니까 나누기 4 하면 이게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다 합치면은 손해 정도 20% 비율 적용해야 되는 게 몇 주죠? 지금 둘, 넷, 5개잖아요. 5 곱하기 0.2 이거 다 합치면 몇 개예요? 5개, 5개니까 10 곱하기 0.4 이런 식으로 이거 다 합치면은 3, 5 곱하기 0.6 4 곱하기 0.8 이거 다 합치면 몇 개예요 이게? 6개, 8개니까 8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나누기 40을 해도 똑같은 숫자 나와요.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네. 자,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봤고요. 작물 피해율 브로콜리 과수하고 똑같습니다. 네, 분모에는 항상 다 오고 위에는 피해 있는 작물 대신 50, 80, 100%요.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또 이거 하셔야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자하고 다르다라는 거. 네, 감자 마이너스 20%씩 다운되죠. 90, 70, 50이 아니라 70, 50, 30. 네, 그래도 병충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렇죠? 병충해가 적습니다. 우리 보통 2등급을 제시가 담배 2대 핀다 이렇게 하죠. 네. 이거 암기 못하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때문에 우리 틀리면 안 되잖아요. 15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자하고 고추 좀 힘드시더라도 암기 팁 있으시면 서로 공유하시고. 자, 생산비 노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산비 노지 문제풀이 하면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